네, 혼밥 정말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정확한 그래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에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의 성인 5,302명을 대상으로 이 나홀로 식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 대체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한 끼 그 이상 혼밥을 하는 성인 비율은 이렇게 전체의 53.6% 정도가 됐고요. 하루 세 끼, 이 세 끼를 모두 대체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45.6%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루 한 끼, 타인과 식사를 한 비율은 30.4%, 또 하루 두 끼만 타인과 식사한 비율은 13.8%고요. 하루 세 끼 모두 나 홀로 식사한 비율은 9.4%였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하루 세 끼 모두 이렇게 혼밥을 한다라는 건데요. 저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1인 가구가 주거 형태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 수는 약 717만 가구로 전체의 33.4%를 점유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독거층에선 하루 세 끼 혼밥을 하는 비율이 전체 성인의 2%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70세 강모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또 남편까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 혼자 산다라며 이렇게 매일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밥맛도 없고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경우가 많아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혼밥은 정말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먹으니까 뭐 양도 측정이 안 되고 또 골고루 먹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먹으면 왠지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또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하루 세 끼 모두 혼밥하는 사람은 신체 활동 비율이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 탓일까요? 허리둘레 그리고 공복 혈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또한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이 상지 질혈증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칼로리를 과잉 섭취할 가능성도 큰데 특히 탄수화물 섭취는 많고 단백질 섭취는 적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되도록이 씹는 간편식품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원재료를 사서 식사를 조리해서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음식을 고를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아니 혼자 밥을 먹더라도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 먹으면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혼밥 레벨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던데요. 혼밥 레벨 테스트 혹시 아십니까? 그 혼밥 레벨 중에서도 이 편의점, 패스트푸드, 분식집 정도는 그래도 쉬운 혼자 밥 먹기 레벨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레벨 1은 편의점, 2는 구내식당, 3는 패스트푸드, 4는 분식집, 그 다음으로는 국밥집 같은 일반 음식점. 이제부터는 좀 수위가 높아집니다. 맛집이라 소문났는데 혼자 찾아가서 먹기. 그보다 더한 혼밥러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위가 있죠. 고깃집, 횟집에서 밥 먹기. 그리고 대망의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술집에서 혼술하기라고 합니다. 정말 레벨이 높아질수록 약간의 또 쓸쓸함도 덧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혼밥러 중 높은 레벨까지 한번 더 살펴볼까요? 서울 마포의 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점심 먹으러 가셔야죠. 저 혼자 먹으려고요. 왜 혼밥 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도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밥까지 같이 먹으면 좀 기가 빨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혼밥하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하는 거죠. 역시 프로 혼밥러. 홀로 편의점을 향하는데요. 오늘은 뭘 먹어볼까? 가성비 좋은 도시락을 골랐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누구도 신경 쓸 것 없이 편안하게 원하는 것만 보고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느덧 오후 업무까지 마치고 퇴근 시간. 누구랑요? 혼자서죠. 심지어 고기도 혼자 잘 먹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맛있는 걸 먹을 때 열심히 산 하루를 보상받는 기분인데요. 우리 식당 자체가 좀 1인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혼밥을 할 수 있게 맞춰진 곳이라 좀 좋기도 하고, 양도 1인이 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맞게 나와서 저는 좀 자주 찾는 편이에요. 혼밥 단계 최고봉은 역시 혼술이죠. 프로 혼밥러 태진 씨답게 가장 높은 단계도 자주 즐기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데요.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신 것 같아요? 뭐 별반 다를 건 없었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혼밥하고 혼자 맥주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혼밥이 편하다고 해도 외롭긴 하죠. 저도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이러고 싶은 날이 있긴 하니까. 근데 딱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진정한 파워 혼밥러 이동우 씨. 직접 구워 먹는 고깃집도 부담 없이 찾는다고 합니다. 한 명이요. 집 근처라서 고기 먹고 싶어서 그냥 조금 걸어왔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애쓸 필요 없는 식사 시간이라죠. 쌈을 쌀 때 그렇게 많이 싸먹지 않고 그냥 요거에다가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냥 김밥 가는 거랑 고깃집 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제 기준에서. 사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섭섭한 술 한 잔. 곁들여주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딱 삼겹살 보자마자 삼겹살엔 소주다 생각해서 바로 시켰습니다. 고기에 술까지 야무지게도 먹습니다. 저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이제 긴장을 하면서 먹는데 혼자 먹었을 때는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영상을 많이 틀어놓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가 됐든 간에 아니면 드라마가 됐든 간에 그런 걸 딱 틀어놓고 그냥 뭐 굳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이거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고기 먹다 보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런 혼밥을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모두 혼밥 왕으로 인정합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2018년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혼밥을 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자살 위험이 최대 33%나 높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화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올해 보고된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이 동반 식사를 하다가 2년 후 혼밥으로 바뀐 노인들은 이 줄곧 동반 식사였던 노인들보다 노쇠 위험이 61% 높았다고 합니다. 이 혼밥도 좋지만 함께 먹는 밥도 종종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혼밥을 즐기지만 때로는 함께 먹는 시간이 그립기도 하죠. 혼밥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저희가 항상 처음에는 뻘쭘해가지고 어색함을 빨리 풀려고 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꼭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한 끼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관계에 큰 부담은 없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낸 요리가 중심이 되는 만큼 건강도 지킬 수 있죠. 참이 소스와 참외가 슬라이스한 샐러드 올렸고요. 루스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허브들을 재배해서 쓰고 있어요. 함께한 소감을 들어볼까요?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왔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새로운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오시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어서 또 같이 게임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안녕. 혼자도 함께도 식사란 끼니를 때운다 보다 건강을 채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먹는 밥을 줄이면 한밥이네요. 네, 한밥입니다. 한밥 스테이크.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 있는 한밥도 여러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의 트렌드를 담는 시간 엠마켓. 오늘은 점점 더 늘어나는 혼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